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을 잡기 위해 끝없이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말한 뒤에 청와대 일각에서 주택매매 거래 허가제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추가 규제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지금 부동산 시장에선 9억 원 이상의 집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 금지, 또 다주택자 양도차익을 전액 환수한다는 등 강도 높은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데요. 현실화될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부동산팀의 정창신 기자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.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발언이 좀 이제 도화선이 된 것 같아요. 보니까 네. 집을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라. 이런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할 때다. 이런 얘기가 이제 대책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일단 오늘 국토부 차관 얘기 차치하고요. 이 가능한 얘기입니까? 네, 일단 현실화할 가능성은 조금 낮다라고 좀 보여지고요. 예. 지금 부동산 시장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신고제로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주택을 사고 팔 때 해당 지자체에 60일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다음 달이면, 제가 정확히 말하면 다음 달 21일부터 이 매매 거래를 하면 해당 지자체에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이렇게 기간이 좀 앞당겨지는데요. 예. 자, 이런 좀 신고제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이 자본주의를 택한 나라에서 또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 주택 거래를 할 때 정부나 지자체에 허가를 받는 곳은 없다. 이렇게 좀 잘라 말했는데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.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전 세계적으로 자유시장 경제를 택한 나라가 주택거래 허가제를 한 나라는 한 나라도 없어요. 이거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는요, 헌법적 문제가 있는데 헌법 23조 1항에는 우리는 그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게 돼 있습니다. 실제로 거래 허가제 같은 경우 한 15년 전쯤이죠. 노무현 정부 때도 검토가 됐었는데 시행은 하지 못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. 사유재산권 침해고요. 거주 이전의 자유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유에서인데 지금 또 이게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또 다른 규제 방안으로는 9억 이상 집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 금지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나오는데 지금 이제 지난번에 한번 강화가 되긴 했잖아요, 이게. 네, 예. 그래서 이번 방안은 그래도 조금 현실화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. 예, 예.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12.16 대책이죠. 그때 뭘 했냐면 15억 이상 주택을 담보로 이 담보대출을 금지시켰습니다. 그러니까 15억 이상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 건데 네. 근데 이때 뭐가 더 추가가 됐냐면 구간을 정했는데 9억 이상 15억 미만 주택에서는 LTV를 20%로 낮췄습니다. 그러니까 좀 쉽게 좀 설명을 하면 14억짜리 집을 가지고 이걸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이 9억까지는 LTV를 40%를 적용을 하고 그 이상 되는 5억 원에 대해서는 LTV를 20%만 적용하는 이렇게 구간을 만들었거든요. 네. 그런데 이 9억 이상분에 적용되는 이 LTV 20%를 정부가 0%로 바꿔버리면 되는 겁니다. 그렇다면 대책을 좀 시행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.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9억 미만에 대해서는 지금 LTV 40%가 적용이 되니까 이게 한 20%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요. 이렇게 되면 사실상 9억 미만 주택도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. 예, 한마디로 지금 현행 12.16 대책으로 따져서 14억 원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전보다 1억 원의 현금이 더 필요한 상황인 거고요. 그렇죠. 근데 이게 앞으로 강화돼서 9억 원 이하의 주택담보대출도 전면 금지하거나 20%로 낮추거나. 근데 LTV 같은 경우는 지금 70%부터 이렇게 구간별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게 그렇죠. 시장의 정설인 것 같고요. 이것도 근데 말이 많긴 합니다. 지금 어떻게 담보대출을 금지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또 다른 주장도 있어요.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1가구 2주택부터 양도차익을 전액 환수하게 될 거다라는 네. 부분인 건데 네. 말들이 많죠 지금. 이거 네네. 엄청 제일 심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, 이 부분이. 네. 예. 그러니까 어쨌든 양도세도 이제 불로소득으로 보고 예. 이걸 전액 국가가 환수하는 거다 이런 그렇죠. 얘기들인 건데 사실상 좀 불가능한 대책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지배적이고요. 정부가 워낙 이 강도 높은 규제를 좀 예고하고 나서니까 이런 것도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 일부에서 그런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. 실제로 왜 이런 배경이 좀 됐냐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작년 12.16 대책 발표 자리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양도세 혜택을 좀 엄격히 제한해서 불로소득에 대한 기대이익을 원천 차단할 것이다.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이때부터 양도 차익을 불로소득으로 보고 전액 환수하는 거 아니냐. 이런 목소리가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.
그래서 그런데 정부는 지금 계속해서 양도세 혜택을 줄여왔거든요. 뭐 작년 12.16 대책에서 보면 1가구 1주택자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, 이 장특공제 거주 기간을 좀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한 건데 어떻게 바꿨냐면 기존에는 2년 실거주에 10년 보유하던 거를 10년 보유뿐만이 아니고 10년 거주도 해라. 그래야 장특공제 혜택을 주겠다. 이렇게 좀 내용을 강화한 겁니다.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식으로 좀 규제를 추가할 수 있을 걸로는 보이는데 다만 이 양도 차익을 전액 환수하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네. 최근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 하나씩 지금 짚어봤는데요. 사실 집으로 돈 못 벌게 하면 집값 바로 잡힐 겁니다. 뭐 돈을 못 번다는데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다. 근데 주거 안정도 중요한데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라는 점들은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. 앞으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정창hin 기자였습니다. 네.